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쓰는 거냐면 그 중등 내신 정도의 난이도야. 중등 내신 정도 난이도. 우선은 우리가 먼저 요걸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관계를 갖고 뭐 별의 거리라든지 뭐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만약에 어떤 별까지 1파색 거리에 있는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었다 라고 하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 라는 거. 이건 중등 내신 중에서도 정말 개념에 관련된 내신이야. 얼마 나올까? 이게 암산 가능하잖아. 이게 더 재미지네. 요거는 우선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간단해. 그 방법은 거리가 바뀌잖아. 거리가 바뀌면 당연히 그 별의 밝기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밝기 변화가 생기면 밝기 변화만큼의 차이만큼을 등급차로 환산하면 돼. 그래서 등급을 더해주든지 빼주든지 이걸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간단해.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별을 뒤로 보내야겠지. 절대 등급이니까 10파세까지 보내줘야 돼. 그러면 거리가 1파세에서 10파세으로 10배가 증가한 것이지. 그러면 거리가 10배로 증가했다? 그럼 밝기는 몇 배 더 어두워져야 될까? 100분의 1로 줄어들어야겠지. 저 끝에 있는 저 관계지. 밝기는 거리적으로 분배했다는 거. 거리가 10배 증가했으니까 밝기는 10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밝기가 100배 차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등급차로 환산하게 되면 5등급만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로 간 거니까 등급을 올려줘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6 절대 등급이 되더라. 이렇게. 어때? 보니까 별거 아니지? 그렇지. 자, 두 번째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지구에서 만약에 2.5파섹에 있는 1 겉보기 등급의 절대 등급은 똑같은 거잖아. 그지? 얘를 지금 10파섹으로 뒤로 좀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럼 거리가 4배가 지금 멀어진 것이지. 4배가 멀었다? 그러면 밝기로는 16분의 1만큼 더 어두워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밝기로 16배만큼 차이 나고 있다는 것은 등급으로 3등급 차가 되고 있는데 뒤로 간 거니까 더하기 3을 해줘야겠지. 등급을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4 절대 등급. 그래서 굳이 별을 막 그냥 밀어내고 이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한 산수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잡것이 진짜 지구에서 1000파섹 떨어져 있는 1 겉보기 등급의 절대 등급은 얼마가 될까라는 거. 10파섹으로 끌고 와야 돼.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100? 아니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할 뻔했어.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될까? 4? 얘를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야. 10파섹까지. 그러면 1000파섹은 10이면 100분의 1이지. 그러면 거리가 100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밝기로는 1000배가 밝아져야겠지. 10,000배.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2.5에 5승 곱하기 2.5에 5승. 그럼 2.5에 10승만큼 차이 나고 있다는 얘기지. 지수가 의미하는 것이 등급 차니까 여기서 다가와서 얘가 10등급 차만큼이 되는 얘기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9 절대 등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러면 네 번째 연주 시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건데 연주 시차도 이거는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연주라는 말은 1년이라는 뜻입니다. 1년. 그리고 시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야. 시선 방향의 차이.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어떤 시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여기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위치를 우리가 1월 달에 지구다라고 하면 얘는 한 바퀴 돌아 다시 오는데 1년. 그럼 이거 맞은편에 여기 있었을 때 지구는 7월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쪽은 6개월, 이쪽은 6개월 되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이거 나중에 천문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태양계 밖 어딘가에 별이 있었대. 그러면 이 별을 1월 달에 볼 때하고 7월 달에 볼 때하고는 보이는 각이 다르겠지. 그래서 1월 달에는 이 별을 이렇게 볼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7월 달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었을 때 나오는 이만큼의 각, 여기서 볼 때와 여기서 볼 때 나오는 이만큼의 각을 시차. 근데 이거 갖다가는 별의 거리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으로. 요만큼의 각을 얘를 연주시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주시차. 자, 결국은 각도라는 의미야. 각도. 근데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1도, 2도, 3도 이렇게 쓰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문에서 이 도 단위를 쓰는 것은 거의 없어.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 각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연주시차의 요 각도 단위를 초를 씁니다. 초. 초라고 하는 것은 1도를 60으로 나누면 60분, 그 다음에 1분을 60 나누면 60초, 그래서 1도를 초로 환산하면 3600초. 그래서 이 연주시차는 그 초 단위를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알잖아?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선을 한번 찌 그어봐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야. 1AU. 천문 단위입니다. 지금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거를 1로 보고 이제 거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치? 그러면 이래 있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알고 있고 여기의 각만 알면 빗변 길이든 밑변 길이든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태양계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파란색 선 길이든 노란색 선 길이든 간에 오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멀리 있는 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차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좀 약간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이것을 살짝 일로 옮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별이 여기 있다 한번 가정해봐. 이렇게. 그러면 태양에서 별까지의 선을 그어보고 이 별까지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럼 이등분 삼각형인가요? 아니,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같다라고 놓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을 이렇게 직선을 표시하지 않고 살짝 구부려 보잖아? 그럼 부채꼴이 나와. 이 별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얘를 직선을 보든 곡선을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만 알면 이게 연주시차죠.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왜? 코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이런 방법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연주시차가 몇 도인가, 몇 초인가 이걸 보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게 계산을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다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주시차의 역수를 거리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고 그때 이 거리의 단위를 파섹이라고 쓰는 겁니다. 파섹. 그럼 예를 들어서 연주시차가 1초다. 1초분의 1, 이 1파섹. 그럼 여기서 말하는 1파섹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거리 단위 중에 광년이 있잖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광년을 치면 약 3.26 광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이. 그러면 딱 보니까 파섹이 제일 큰 단위이지. 그 다음에 광년, AU가 제일 작은 단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문에 쓰는 단위 중에서, 거리 단위 중에서. 자, 그러면 연주시차가 1초 1분의 1 것이 1파섹이래. 그럼 연주시차가 만약에 0.1초면 몇 파섹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산수지? 0.1초면 몇 파섹이야? 너무 어려워요. 10파섹이지? 0.01초면 100파섹. 긴장들 해라. 겁나 어려운 산수다. 0.5초면 난리가 아닐 것이야. 아마 적분도 해야 될 거고. 얼마?
이 파색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시차가 알면 그냥 그 값을 보고 역수가 곧 거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연주시차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아주 간단하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각을 재야 된다는 거야. 이 각. 근데 이 각이 방금 얘기한 초단위야. 근데 이 초라고 하는 것이 3600분의 1도가 1초잖아. 1초까지는 큰 각이야 나름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어디까지 이 각을 잴 수 있냐면 0.01초까지 잴 수가 있어요. 0.01초. 그러면 이것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100파섹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100파섹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326 광년에 있는 별까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326광년이면 먼 거 아닌가요? 겁나 짧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있죠. 이 우리 은하의 반지름이 5만 광년이야. 5만 광년 중에서 326광년이라고 하면 은하를 여기까지 봤을 때 은하 중심부가 이렇게 별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태양이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5만 광년이야. 태양계가 지금 떨어진 거리는 약 3만 광년입니다. 그러면 저 정도의 거리로 해서 우리가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별들의 위치는 태양계 완전 근처에 있는 것들밖에 못 구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벗어나서 뭐 여기 있는 거 꿈도 못 꿔요. 여기 있는 거 말도 안 돼요. 저걸로는 못 구해. 그래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 태양계 주변에 있는 천체들 정도는 저렇게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저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저 갖다가는 별의 거리를 구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거 말고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걸 좀 토대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색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지금 요 얘기를 먼저 했었어. 그래서 단파 등급 빼기 장파 등급이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몇 개의 관계를 좀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등급이 뭐냐, 단파 등급이 뭐냐, 요겁니다. 아까 거기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림 있지, 플라포 곡선 무지개 빛깔로 나와 있는 거, 그 얘기를 할 것인데 이게 생각한대요. 색지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요거는 하나는 뭐냐면 사진으로 찍었을 때의 등급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등급, 반시 등급. 요것이 하나 있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색지수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필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있는 방법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이게 아니야. 핸드폰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시대 유물 있잖아. 필름 카메라. 난 이 필름 카메라를 대학 졸업 이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필름 카메라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건 잘 안 씁니다. 지금은. 그래서 뭘 쓰는 거냐면 필터를 이용한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필터라고 하게 되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쓰여 있을 거야. 쓰여 있지 뭐 있어. U 필터, B 필터, V 필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세 가지. 자, 여기서 이 필터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U 필터는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얘는 블루 가시광선 중에서도 청색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얘는 비저블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서도 적색계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요걸로는 우리가 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맨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U 필터를 제외한 B 필터와 V 필터에 관련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저 필터가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만원경 있어. 천체 만원경. 천체 만원경에 보통 대물렌즈에 끼우는 게 정상인데 일부 좋은 거는 저반렌즈에 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물렌즈에다가 필터, B 필터 딱 끼워서 이렇게 그러면 빛에서 오는 여러 파장들이 에너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시광선 중에서 청색계통만 남겨놓고 나머지 영역은 다 걸러내 버리는 거야. 안 보이거든. B 필터는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V 필터를 꼈대. 똑같은 별을 보고 있는데 V 필터를 바꿔 꼈어.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적색계통만 남겨놓고 나머지 영역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딱 그 영역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필터를 꼈을 때 잘 보이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플라몽 곡선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별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딱 보는 순간 얘가 고온의 별인 걸 알아. 왜냐하면 람다메스의 위치가 전체에서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얘는 지금 고온의 별이야. 근데 만약에 그 필터를 껴서 봤었을 때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이 B 필터 딱 꼈어. B 필터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이 여기까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V 필터로 바꿔 꼈을 때 V 필터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은 여기까지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별을 내가 B 필터를 끼고 딱 봤네?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내가 볼 수 있는 밝기라 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이 별에 필터를 바꿔가지고 V 필터로 바꿔 꼈대. 그러면 V 필터로는 이만큼의 파장 영역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파장은 못 봐. 그럼 아까 얘기했었지. 이 플라보 곡선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에너지량. 그러면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밝기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B 필터로 낄 때 보니까 얘가 면적이 이만큼이고 V 필터 볼 수 있는 면적은 이만큼이야. 더 넓어. 그러면 같은 별인데 B 필터로 봤었을 때 밝게 보인다는 얘기고 V 필터로 갈아 끼게 되면 면적이 좁아지는 거니까 더 어둡게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나 지금 이거 이해 안 맞다 하시는 분 괜찮아. 다시 내가 어떤 별을 봤어.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을 봤어. 천체만 이렇게 막 보고 있었는데 얘를 이 데블렌즈에다가 필터를 B 필터 딱 끼웠어. 이렇게. 그러면 B 필터로 볼 수 있는 영역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것을 여기다 표시하게 되면 이 정도의 파장 영역만 보고 나머지는 다 걸러낸다 이 뜻이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면적만큼의 밝기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똑같은 별인데 이번에는 그 갈아 꼈어. V 필터로. 그러면 V 필터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은 여기까지래. 그러면 여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야.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요것만 보는 것인데 이 영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똑같은 별인데 B 필터로 끼웠을 때는 잘 보이고 그것을 V 필터로 갈아 끼면 안 보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은 별인데도 어떤 필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B로 봤을 때 밝게 보이고 V로 봤을 때 어둡게 보인다라고 된다 치면 이것을 우리가 등급을 바꿀 수 있겠지. 밝기니까 등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밝을수록 등급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등급이 작은 값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두우니까 등급이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가 단파고 V가 장파니까 단파 등급 빼기 장파 등급. 여기 등급에서 이 등급을 빼자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밝은 게 등급이 작아요. 어두운 게 등급이 큰 것이고. 이해돼? 네. 그럼 반대로 이번에 어떤 별을 봤더니만 이렇게 나타났대. B 필터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V 필터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이 여기까지다 라고 보자네. 그러면 딱 이제 저렇게 안 해도 B 필터의 영역이 V 필터의 영역보다 작아요. 이것이. 그러면 같은 별인데 얘를 껴서 보면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고 얘를 바꿔 껴서 보게 되면 오히려 밝게 보인다는 얘기지. 어둡다, 등급이 크다. 밝다, 등급이 작다. 그러면 단파 등급 빼기 장파 등급을 하게 되면 큰 수 빼기 작은 수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더라 이 얘기지. 이겁니다. 그럼 다 했어. 얘가 이렇게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랑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음수가 나올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고온의 별이다라는 뜻입니다. 고온.
이렇게 숫자가 커지잖아? 저온이라는 뜻입니다. 천문에서는 숫자하고 크기가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밝기가 밝으면 등급이 작아. 어두우면 등급이 커. 마찬가지로 색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을 때 색지수 값이 작을수록 고온의 별이고 색지수가 크면 클수록 저온의 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색지수. 그럼 아까 있던 거 기억날 거야. 요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잖아. B필터하고 V필터 영역의 이 면적이 거의 비슷하대. 그러면 이걸로 봐도 보이고 이걸로 봐도 같은 밝기로 보이는데 그러면 같은 등급이니까 빼면 당연히 0이 나와야겠지. 요거 이 별의 표면 온도는 얼마일까? 이 별의 표면 온도 만켈빈. 색깔은 흰색.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아 얘가 거의 먼지에 비슷하네. 그러면 만켈빈, 흰색, A형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면 된다는 거야. 색지수가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분광형 했던 거 한번 정리해보자. 아까 O형부터 해가지고 O, B, 어, 하인걸, 키스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형이라고 하는 요것이 색지수로 따지면 이게 0이야. 요거. 이쪽이 지금 고온의 별이지. 이쪽이 저온의 별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색지수 값은 음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1로 가잖아요. 그러면 양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작을수록 고온의 별, 숫자가 클수록 저온의 별. 그게 색지수.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지금 책발 지금 빨리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아저씨 놀랬어. 걔도 살려고 그러는 건데 냅둬. 그러면 죽여야지. 질문 빨리 질문해줘. 이거를 질문해도 되나 싶은 거 괜찮아요. 막 질문하세요. 욕 안 해. 정남은? 네? 정말 다 이해했어? 그리고 살짝 지웁니다. 자, 12페이지 한번 봐봐. 12페이지에 UV, V 필터에 관련된 등급과 색지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것이 있을 것인데 대략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 이 색지수는 지금 이게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그래프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경험되느냐? 엄마야 뭘 경험되느냐? 요것만 잘 배웠으면 돼. 요것만 나는 지금 밑에 있는 것이 당체 이해가 안 가요. 하지 마 그러면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야 지금 한 것 중에서는. 자 그러면 12페이지 분광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펙트럼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물리에서 스펙트럼 배웠지? 수소선 배웠지? 수소 스펙트럼. 아 배웠다. 아니 학교 말고 학원에서. 화학에서 어떻게 배웠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화신 계열 다 배웠어? 그거? 네. 오 좋아. 그러면 방출선, 흡수선 다 들어봤어? 네. 좋아. 그러면 말이 통하겠구나. 난 나 이거 선스펙트럼 안 배웠다.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해줘. 다 배웠을 거예요. 그치? 다 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2페이지에 남아있는 스펙트럼의 종류인데 사실 그거 물어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화학이나 물리에서 말하는 수소 스펙트럼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그런 걸 알겠거니라는 걸 가정하에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 물리학 화학에서 말했던 그 수소 스펙트럼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을 거야. 자, 우선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뭐야 이거? 아이씨 다 부러졌네. 하자. 왜? 아니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되면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랑 하나는 선 스펙트럼이랑. 연속 스펙트럼은 천문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이거 그냥 이쁘구나 요 정도 느낌만 쓰면 돼요. 선 스펙트럼이 중요한 것인데 얘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는 흡수 스펙트럼, 하나는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는 방출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냐? 아니요.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스펙트럼을 보고 있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에 관련된 걸 볼 것인데 이것을 어디다 써먹냐면 진짜 별의 별 이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할 건데 나온 김에 이것저것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뭐냐면 거기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에 스펙트럼의 종류가 나온 것이 있을 것인데 먼저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게 되면 이 우주에서 광원인 별이 있어요. 별에서 별빛이 쭉쭉쭉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 중간에 아무것도 안 걸쳤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 별에서 온 그냥 스펙트럼을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쭉 나타나게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쓸만한 게 없습니다. 천문에 쓸 게 없어요.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이 별에서 빛이 나올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 어디냐면 별의 대기를 지나가야 돼요. 별의 대기를 지나가서 그게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별 표면에서 나온 스펙트럼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일부 에너지가 대기에서 흡수가 돼버립니다. 일부 에너지만 쪽 빼먹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뭐 단파 쪽, 이쪽이 장파 쪽.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 대기가 뽑아먹은 그 에너지 영역에 해당한 것만큼 거기에 검은색 선이 찍찍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흡수선이라고 말을 해요. 자, 흡수선의 위치가 저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장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좋아하는 원소가 그것만 골라 먹은 상태입니다. 자기용소에 대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요구에서 이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얘가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원소가 누구니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뷔페를 갔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정크푸드를 되게 좋아해. 뭐 햄버거, 피자 막 이런 거 완전 한 잔에 눈 뒤집어 까면서 막 먹어. 근데 얘 같은 애는 그냥 완전히 그 비건이래. 오로지 그냥 옥수수하고 상추만 처먹 가졌어. 얘는 완전히 그냥 육식 공룡이야. 그냥 오로지 치킨하고 이 삶은 고기만 막 먹어. 이렇게 똑같이 음식을 차려놨는데 먹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소들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화장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 쭉 빼먹습니다. 그러면 그 흡수선이 나타나는 그 위치가 곧 뭘 말하느냐면 원소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원소의 종류. 누가 저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흡수가 나타나고 있다. 아, 그러면 저걸 빼먹은 원소는 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별의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별은 지금 수소가 많구나. 저 별은 헬륨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원소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간에 선폭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선이 이렇게 나타났대. 근데 어떤 별을 봤더니 이 선이 되게 얇은데 어떤 별의 선을 봤더니만 이 선이 아주 두툼해. 뚜렷해. 아주 두껍게 잘 나타나. 이렇게 선폭이 위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선폭이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폭이 두껍냐 얇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대기의 이온화 정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데 이온화 정도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것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대기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 편할 겁니다. 밀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선폭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 스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